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앞서서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이것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배당락을 앞두고 전반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배당락이 코앞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코스피는 한 1%, 그리고 어떤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1% 정도, 그리고 배당 수익률 상위 측면에서는 2%에서 3%, 이것을 먹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 반대로 저희는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면 배당락 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2월 장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당 관련한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강세 유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으로 개별 종목이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어떤 수급의 어떤 매기는 사실 좀 많이 낮은 모습이 사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후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배당 관련한 프로그램은 다시 이제 출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이제 코스피에 쏠려 있었던 이런 자금들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코스닥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배당락 전후로 했을 때 다시 개별 종목 장세가 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항상 연말에 기관들은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의 순매수 강도 높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 강도는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항상 나타났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연초에는 항상 이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말에 항상 코스피에 대한 어떤 코스피에 쏠려 있었던 이 기관들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스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서 사실 이제 상당히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년 기업이익을 봤을 때 내년에도 전반적인 코스피의 기업이익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올해의 어떤 EPS 그로스는 지금 한 15%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2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라는 것은 항상 버블이 있기 때문에 하향 10%에서 20% 정도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올해와 같은 그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의 컨셉에 봤을 때 대형주로만 채우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올해도 사실 이제 대형주로 많이 기관들이 좀 쏠림 현상을 좀 보였지만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코스피를 강력하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투자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를 좀 삼아서 내년 같은 어떤 포트폴리오 이제 색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이익 성장률에서는 항상 좀 버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초에 대한 예상치 성장률보다는 확정치를 들여다보니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줄곧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는 내년에 EPS 그로스가 한 15% 정도, 죄송합니다. 25%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확정치 같은 경우에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대형주의 이익이 좀 좋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다른 측면으로의 투자 스킴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올해도 좀 내년에도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의 어떤 이제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년과 같은 그런 이제 연초의 코스닥의 강세, 코스피에 대비해 코스닥 강세가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배당락을 앞두고 또 프로그램 쪽으로 최근에는 계속해서 특히나 자금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주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배당락 이후에는 이 프로그램 물량이 갑자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의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를 들어주시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던 게 지금 딱히 뭐 배당락을 앞둔 수급만의 요인은 아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진의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온다. 중소형주가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중소형주가 기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시장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연기금이 사실 이제 코스닥을 좀 사기는 했지만은 코스피를 더 강력하게 사면서 기관들을 연기금을 제외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코스피의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어떤 그런 특성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배당락 전에는 코스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코스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좀 더 코스닥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더 텀라인에서 찾는다라면은 네. 이런 코스닥의 어떤 강세, 개별 종목 장세는 사실 글로벌 어떤 이슈와 상당히 연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강세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테이퍼링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뭐 이제 소버린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드는 것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라면은 코스닥은 더 급락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지난 FOMC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글로벌 센티먼트도 역시 변동성이 둔화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도 글로벌 센티먼트가 그렇게 강력하게 변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료가 오히려 악재가 노출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좀 횡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센티먼트가 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타난다. 악재든 호재든 나타난다라고 해서 센티먼트의 변동성이 클 때는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같이 어떤 이런 센티먼트의 변동성을 넘어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재료 노출이 상당히 좀 됐고 또 추가적인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강력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는 사실 연말에 대한 배당락 전후의 수급적인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개별 종목 장세를 좀 더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락을 전후해서 수급적인 호재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외국인은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관의 수급이 확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강력하게 좀 이제 계속해서 올해 한 2조 정도 코스닥을 좀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순매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기금은 올해에 코스피를 거의 10조 가까이 샀고요. 코스닥은 아예 안 샀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훌륭한 베팅이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이제 항상 저점에 매수를 해서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못했다는 측면 그것은 그 이유가 결국은 국내 기업이익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라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내년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올해와 같이 똑같이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코스닥의 어떤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고 투신권이든 이제 스물스물 대기업의 성장성을 둔화를 의식을 해서 전반적인 코스닥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 계획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소문도 들리고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개별 종목 장세라든지 중소형주는 사실 리서치를 하는 부분이 다 국내 투자자입니다. 네. 외국인들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종목 장세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는 결국 기관, 국내 투자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올해 좀 많이 쉬었다라는 부분이 내년에는 많이 큰 기저효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헤지펀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숏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최근에 코스닥이 안 좋았던 부분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코스닥의 어떤 상승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라면은 이런 헤지펀드에 있어서도 이 숏커버링으로 많이 되면서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오히려 좀 부각이 돼서 더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헤지펀드라는 컨셉이 사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개별 종목 장세가 향후 부각이 되었을 때 펀더멘털 측면, 저평가 측면으로 우리가 투자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간다라면은 이러한 어떤 이 부작용, 이 헤지펀드가 생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들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종목을 추려봐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전에 이제 코스닥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 건전성이 없는 종목군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저평가가 부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PER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낮아졌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펀더멘털도 개선이 되면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도 줘야 된다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LG 패션이라든지 한섬, GD, 실리콘웍스, 한솔재지, 풍산, 현대제철, 농심, 하이닉스, SL, 한화, 효성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개별 종목군 단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고 무엇보다 저평가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이익 모멘텀도 좋고 내년 상반기 성장률 역시도 양호하게 저희가 판단이 된다라고 저희는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를 우리가 좀 기회를 삼아서 수익률 회복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무 건전성도 좋고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모두 좋은 개별 종목들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종목들 어느 정도나 이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또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퀀트 아이디어는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